홍준표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바른정당을 탈당했던 13명의 의원들. 그 가운데 황영철 의원이 탈당 의사를 철회했습니다. 그냥 바른정당에 남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바른정당으로 소개할 수 있게 됐네요. 황영철 의원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황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황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참 하루아침에 이랬다 저랬다 한다 이런 소리 들을 거를 감수하시면서도 철회를 결정하셨네요. 하루 만에. 네네. 정치인이 어떤 결단을 내리고 나서 하루 만에 또 입장을 바꾼다는 것이 당연히 쉽지 않은 결정이고, 그리고 또 이에 대해서 또 국민들로부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인이 중요한 결정을 하루 만에 바꾸느냐, 이런 비판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 비판은 또 제가 달게 또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바른당에 남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왜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철회해야겠다 지금이라도. 옳은 길이 아니다. 이거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제가 이제 며칠 사이에 참 많은 이제 일이 일어났는데 탈당을 결행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 하루 30분 전까지도 제가 그 동료 의원한테 나는 아직 이 결정에 확신이 서지 않는다. 그러니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보겠다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제가 또 그 아침서부터 회의하는 중간에 이제 그 회의장을 빠져나와서요. 같이 모여 있다가 그랬더니 쫓아 올라오셨더라고요. 제 방으로 올라와서 끝까지 저를 또 설득하고 또 그분들은 우리 바른정당 창당 과정에서 또 나름대로 깊이 있는 논의들을 참 많이 해오고 한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참 많은 고민을 나눴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또 끝까지 같이 가자고 설득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저도 마음이 이제 흔들렸는데 탈당 선언을 하고 나니까 더더욱 갈등이 좀 커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국민들로부터 특히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 저를 지켜보셨던, 그리고 그분들이 참 많은 박수와 응원을 보내주셨던 분들이 이건 도대체 아니다. 황영철 의원이 청문회에서 그리고 바른정당 과정에서 했었던 그 진실한 목소리는 다 어디 갔냐라고 정말 가슴 아프게 비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좀 더 깊이 생각했어야 했다. 그리고 이 결정은 잘못된 결정인 거다라고 마음을 다시 고쳐먹게 되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내가 고쳐야겠구나 생각하신 거예요. 저는 사실은 그 부분 지금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뭐냐면 황영철 의원뿐만 아니라 거기 탈당하겠다고 하셨던 분들 중에 상당수가 사실은 탄핵 국면에서 정말 새누리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을 거침없이 하셨던 분들, 탈당의 깃발을 드셨던 분들인데 앞서서 그래서 국민들 박수도 많이 받으셨던 분들인데 어떻게 당명 빼고는 지금 별로 변한 게 없는 그 당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시는 건가? 그 진짜 대선 승리 그 명분 하나 때문에 가실 수가 있는 건가? 진짜 궁금했어요. 탈당의 명분은 몇 가지로 또 얘기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 지역에서 다니다 보면 이제 지금까지 이 보수를 지지해 오셨던 많은 분들이 보수가 분열돼서 좌파 패권 집단에게 정권을 주는 거 아니냐. 분명히 말씀드리면 문재인은 안 된다라는 정말 이런 솔직한 말씀들을 많이 주세요. 그런 말씀을 듣고 있다 보면 이대로 가면 그냥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되는 거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당신들은 역사의 죄인이 된다. 이런 얘기를 지역에서 많이 듣죠. 근데 그런 얘기도 듣고 그리고 우리 유승민 후보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의미 있는 또 지지도가 나오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표를 지금 이제 선거 막판에서 한쪽으로 몰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향후에 이제 이것이 보수의 진로에 있어서 또 중요한
어떤 키가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이런 흔들리셨군요. 생각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홍준표 후보도 우리를 만난 자리에서 네. 보수 대개혁에 함께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또 친박의 핵심 세력과는 또 좀 결이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후보가.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흔들렸던 것. 혹시요, 네네. 혹시 그 네. 이제 탈당 선언한 후에 황영철, 장제원, 권선동은 우리가 못 받겠다. 반성문 네네. 쓰고 와라. 이런 얘기가 자유한국당의 친박계 네네. 의원한테서 나왔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마음 바꾸신 건 아니에요?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뭐 친박계 의원들과 또 그렇지 않은 의원들 갈려 있어요. 예. 그리고 저희들이 이 자유한국당에 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환영하는 입장을 가진 분들도 계시는데 저도 뭐 저희들이 그날 탈당 선언을 하자마자 친박계 의원들이 뭐 이렇게 준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 자유한국당 아직 힘들겠다. 그리고 적어도 친박 세력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했던 것만큼 이 보수의 대통합과 대개혁에 대해 동참할 의지가 전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황 의원님, 네, 그러면 네. 황영철 의원님 말고 네. 탈당 이거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보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철회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고민하는 분이 더 계실 수 있겠군요. 당연히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이 탈당에 대한 결정을 번복할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예? 친박계 의원들이 그렇게 나서서 비난하고 이렇게 다시 목소리를 내고 이러는 것을 들으면서 예.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솔직히 저하고 또 통화한 의원들도 계시고요. 계시군요. 뭐 그런데 그분들이 또 여러 가지 뭐 상황 속에서 다시 탈당을 번복할 수 있으실지 그런 거는까지는 제가 확인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몇 명이나 고민하세요? 그 서너 분 정도 서너 뭐 분.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2명 중에 서너 분이면 이게 적지 않은 수인데 서너 분이 고민하고 계시고 특히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 고민이 깊다고 들으셨는데 이분 정도는 번복할 수도 있습니까? 철회할 수 있습니까? 아직 제가 어저께 기자회견을 이제 하기 전에 장제원 의원과 밤 사이에 참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기자회견까지도 같이 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시간도 같이 잡았어요. 철회 기자회견 같이 하자고? 네, 같이 하자고 시간도 장제원 의원이 또 지역구 부산에 있었고 저는 지역구에 이제 강원도에 있었고요. 서로 올라오는 시간을 맞춰서 같이 하자고 시간까지도 잡았었는데 자기는 조금 더 고민을 더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 혼자 알겠습니다. 기자회견을 하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유승민 동정론이 일고 있다는 얘기 들으셨죠? 네네네. 예. 지금 여론조사 공표를 못해서 그렇지 실제로 표의 움직임이 감지된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바른정당 집단 탈당 기자회견 후에 유승민 후보는 올라가는 이 상황. 이거 참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뭐 저도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면 유승민 후보에 대한 호감도랄까 그리고 바른정당이 가는 길에 대한 그런 지지 격려 말씀은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표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고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울분을 토로한 적도 있었는데요. 이제 그렇게 생각만 하고 계셨던 국민들이 지금 상황을 보면서 바른정당과 유승민 후보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정의로운 그런 모습 길을 걸어가는 그런 정당과 후보에게 이제는 조금 더 우리가 힘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국민들이 더 갖게 되는 것 아닌가. 표로 연결될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이제는. 저는 표로 연결되는 현상이 이제는 좀 가시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황영철 의원의 입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른정당입니다. 황영철 의원이었습니다. 분들도 계시고요. 뭐 그런데 그분들이 또 여러 가지 뭐 상황 속에서 다시 탈당을 번복할 수 있으실지 그런 거는까지는 제가
확인해 드릴 수는 없을까요? 몇 명이나 고민하세요? 그 서너 분 정도 서너 뭐 분.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2명 중에 서너 분이면 이게 적지 않은 수인데 서너 분이 고민하고 계시고 특히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 고민이 깊다고 들으셨는데 이분 정도는 번복할 수도 있습니까? 철회할 수 있습니까? 아직 제가 어저께 기자회견을 이제 하기 전에 장제원 의원과 밤 사이에 참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기자회견까지도 같이 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시간도 같이 잡았어요. 철회 기자회견 같이 하자고? 네, 같이 하자고 시간도 장제원 의원이 또 지역구 부산에 있었고 저는 지역구에 이제 강원도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서로 올라오는 시간을 맞춰서 같이 하자고 시간까지도 잡았었는데 자기는 조금 더 고민을 더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 혼자 알겠습니다. 기자회견을 하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유승민 동정론이 일고 있다는 얘기 들으셨죠? 네네네. 예. 그 여론조사 공표를 못해서 그렇지 실제로 표의 움직임이 감지된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바른정당 집단 탈당 기자회견 후에 유승민 후보는 올라가는 이 상황. 이거 참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뭐 저도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면 유승민 후보에 대한 호감도랄까 그리고 바른정당이 가는 길에 대한 그런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후보가.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흔들렸던 것 혹시요. 혹시 이제 탈당 선언한 후에 황영철, 장제원, 권선동은 우리가 못 받겠다. 반성문 쓰고 와라. 이런 얘기가 자유한국당의 친박계 의원한테서 나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마음 바꾸신 건 아니에요?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뭐 친박계 의원들과 또 그렇지 않은 의원들 갈려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 자유한국당에 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환영하는 입장을 가진 분들도 계시는데 저도 뭐 저희들이 그날 탈당 선언을 하자마자 친박계 의원들이 뭐 이렇게 준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유한국당 아직 힘들겠다. 그리고 적어도 친박 세력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했던 것만큼 이 보수의 대통합과 대개혁에 대해 동참할 의지가 전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황 의원님, 황영철 의원님 말고 탈당 이거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보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철회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고민하는 분이 더 계실 수 있겠군요. 당연히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이 탈당에 대한 결정을 번복할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친박계 의원들이 그렇게 나서서 비난하고 이렇게 다시 목소리를 내고 이러는 것을 들으면서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솔직히 저하고 또 통화하는 의원. 홍준표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바른정당을 탈당했던 13명의 의원들. 그 가운데 황영철 의원이 탈당 의사를 철회했습니다. 그냥 바른정당에 남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바른정당으로 소개할 수 있게 됐네요. 황영철 의원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황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황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참 하루아침에 이랬다 저랬다 한다 이런 소리 들을 거를 감수하시면서도 철회를 결정하셨네요. 하루 만에. 네네. 뭐 정치인이 어떤 결단을 내리고 나서 하루 만에 또 입장을 바꾼다는 것이 뭐 당연히 쉽지 않은 결정이고 그리고 또 이에 대해서 또 국민들로부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인이 중요한 결정을 하루 만에 바꾸느냐 이런 비판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 비판은 또 제가 달게 또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바른당에 남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왜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철회해야겠다 지금이라도. 옳은 길이 아니다. 이거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제가 이제 며칠 사이에 참 많은 이제 일이 일어났는데 탈당을 결행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 하루 30분 전까지도 제가 그 동료 의원한테 나는 아직 이 결정에 확신이 서지 않는다. 그러니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보겠다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제가 새롭게 비판을 거침없이 하셨던 분들, 탈당의 네네네. 깃발을 드셨던 분들인데 앞서서 네, 그래서 네, 국민들 네. 박수도 많이 받으셨던 분들인데 네, 어떻게 네. 당명 빼고는 지금 별로 변한 게 없는 그 당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시는 건가? 그 진짜 네, 대선 네. 승리 그 명분 하나 때문에 가실 수가 있는 건가? 진짜 궁금했어요. 뭐, 그, 탈당의 명분은 몇 가지로 또 얘기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 지역에서 다니다 보면 예. 이제 지금까지 이 보수를 지지해 오셨던 많은 분들이 보수가 분열돼서 좌파 패권 집단에게 정권을 주는 거 아니냐. 뭐 분명히 말씀드리면 문재인은 안 된다라는 정말 이런 솔직한 말씀들을 많이 주세요. 그런 말씀을 듣고 있다 보면 이대로 가면 그냥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되는 거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예. 당신들은 역사의 죄인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지역에서 많이 듣죠. 근데 그런 얘기도 듣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그것 때문에. 유승민 후보가 예.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예. 의미 있는 또 지지도가 나오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예. 표를 지금 이제 선거 막판에서 한쪽으로 몰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향후에 이제 이것이 보수의 진로에 있어서 또 중요한 어떤 키가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이런 흔들리셨군요. 생각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홍준표 후보도 우리를 만난 자리에서 예. 보수 대개혁에 함께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또 친박의 핵심 세력과는 또 좀 결이 다른 부분이 또 그 아침서부터 회의하는 중간에 이제 그 회의장을 빠져나와서요. 같이 모여 있다가 예. 그랬더니 쫓아 올라오셨더라고요. 제 방으로 어허. 올라와서 끝까지 저를 또 설득하고 또 그분들은 우리 바른정당 창당 과정에서 또 나름대로 깊이 있는 논의들을 참 많이 해오고 한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예. 참 많은 고민을 나눴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또 끝까지 같이 가자고 설득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저도 마음이 이제 흔들렸는데 탈당 선언을 하고 나니까 예. 더더욱 이제 갈등이 좀 커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국민들로부터 특히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 예. 저를 지켜보셨던 그리고 그분들이 참 많은 박수와 응원을 보내주셨던 분들이 그럼요. 이건 도대체 아니다. 황영철 의원이 청문회에서 그리고 바른정당 과정에서 했었던 그 진실한 목소리는 다 어디 갔냐라고 정말 가슴 아프게 비판을 해주셨어요. 그런 소리 그래서 제가 들으셨군요. 그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예. 그래 내가 좀 더 깊이 생각했어야 했다. 예. 그리고 이 결정은 잘못된 결정인 거다라고 마음을 다시 고쳐먹게 더 되었습니다. 늦기 전에 내가 고쳐야겠구나 생각하신 거예요. 네, 저는 네. 사실은 그 부분 지금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뭐냐면 네, 황영철 의원뿐만 아니라 거기 탈당하겠다고 하셨던 분들 중에 상당수가 네. 사실은 탄핵 국면에서 정말 새누리에 대해서